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전시와 큐레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이시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의 개념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반가운 소식을 듣는데요. BTS나 싸이 이런 음악가들을 접할 때 K-팝의 대표 주자로 설명을 하죠. 그런 반가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큰 범주에서 보면은 역시나 음악도 큰 예술 안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검은색 그런 붓칠 자국이 보이시죠? 이 작품은 이우한 작가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역시 개념미술 작가로 활동을 했었던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지목을 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개념미술은 초창기 개념미술이 형성됐을 때의 그런 그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 두 분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개념미술이 어떤 형태였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개념미술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개념미술은 작품에 포함된 개념 또는 관념이 전통적인 미학적, 기술적, 물리적인 것보다 선행하는 미술을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 이미지나 그 다음에 어떤 조형적인 거, 그 다음에 유화나 아크릴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품에 포함된 개념 또는 관념이 그 이상 물질적인 것보다 더 선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건 누가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예술가인 솔로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 개념미술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의 개념적인 형태를 사용할 때 아니면 계획과 결정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며 실행은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예술가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들은 이미 그것이 바로 예술로 실행하는 그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질성에 기반하는 전통적인 미술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과정을 중시하는, 즉 생각을 중시하는 그런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미술은 형태나 재료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중요성을 다루는 것보다는 미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셉 코수스의 세계의 의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개념 미술의 작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원의 그 의자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의자라는 것은 결국에 세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의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의자와 사진 의자와 그다음에 사전에서 나와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들은 어찌 보면 마셸 듀샹이라고 하는 작가로부터 비롯됐다고 솔로이트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념 미술이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다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솔로이트의 생각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솔로이트는
생각 혹은 개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술가의 목표는 제 작품을 관찰자에게 정신적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라고 하는 대상을 이미 선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어떤 목표가 그 정확하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생각은 숫자가 되기도 하고 생각은 사진 아니면 낱말 혹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죠. 그래서 형식보다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작품을 보시면 벽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벽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벽에 밀착이 되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의 선이 방사의 형태를 갖고 있죠. 굉장히 어찌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을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이제 까만색의 글자, 숫자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작품 제목이 보면 오늘 연작이에요. Today 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기반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 미술은 굉장히 생각의 중요성들을 덧붙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의 개념 미술, 우리나라의 개념 미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배경을 보면 1969년에서 81년으로 잡고 있고요. 주요 인물은 미술가 이건용 작가가 있고 평론가 김보경 평론가가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용 작가와 평론가 이 두 사람이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일원화하고 체계화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활동 형성은 미술그룹 ST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통해서 한국의 개념 미술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했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계에서 개념 미술을 둘러싸는 여러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담론은 역시나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그런 개념 미술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될 수 있는 한국의 개념 미술의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는 우리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구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 서양하고 똑같다라고 꼭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작가는 한국의 생각을 갖고 그의 본질적인 그 근원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 스타일의 한국의 생각과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구성이 된 것이라서 조금은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등장했던 그런 개념 미술과 어떤 실험적인 태도들은 굉장히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본질성에 입각한 작품을 좀 더 궁극화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시기가 그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건영 작가의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진 이미지예요. 역시나 이거는 퍼포먼스 실행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소의 논리라고 하는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어디든 어느 곳에서 작품을 하던 그것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운동장에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그 운동회에 가면 이게 그 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형태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형태를
따고 있는데 그 안에 원형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바깥에서 가리키는 형태를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영 작가는 굉장히 실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퍼포먼스, 이런 행위의 양상들을 좀 더 연구했던 작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영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 작가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와 행동을 굉장히 중시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전에 이건영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작가는 1942년생이고 어떻게 보면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ST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결성해서 AG,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전위적인 흐름을 이끌었던 그런 작가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호 관계항 차원에서 해석되는 어떠한 행위 예술로 굉장히 독창적인 실험 예술을 시행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건빵을 먹는 등의 어떤 행위 작업을 굉장히 비롯했고, 신체가 예술이 되고 신체가 매개가 돼서 신체와 장소와 시간이 어떤 관계항을 이룬다라는 것을 주요 모토로 삼고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체라고 하는 그 매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가 행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구현이 되기도 하면서 그 구현 자체가 실행과 연결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들었는데 아마도 금강까지도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2021년에도 개인전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달팽이 걸음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신발을 벗고서 이렇게 오면서 낙서같이 막 이렇게 긋죠. 그러면서 발로 이렇게 조금씩 달팽이 걸음 걷듯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행적을 지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고 종교성도 함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들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역시나 행위로서 그것이 지워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면서 지우는, 그리고 지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행위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6년에도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이건 1976년도 작품이고요. 역시나 이건영 작가가 신체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몸이 매개가 돼서 그 손이 닿는 반경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낙서 같다라는 어떤 행위가 너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붓칠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작가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했었겠죠. 그래서 신체가, 즉 자기의 몸의 형태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의 항이 실질적으로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임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간에 이게 이제 활동했던 개인전 활동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했었던
그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대 개인전들을 보시면 바디스케이프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몸의 전반을 사용해서 그 몸의 형태가 이렇게 끝까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그 이미지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달팽이 걸음이라는 것은 1976년에도 시행을 했었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2021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포먼스의 형태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그런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작품도 있네요. 네, 보시면 그 캔버스 뒤에 이 굉장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뭔가가 그 자유로운 붓터치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품이 오른쪽에 상단에 있고요. 중간에 빨갛고 아주 정열적인 형태의 그 사람의 형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신체항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나무, 나무 화과, 그게 같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마치 그냥, 유화의 작품이 흘러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형태의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영 작가는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념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작가가 행위하는 어떤 형태의 양상이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로 저런 식으로 그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되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명의 작가 박경기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경기 작가는 1942년생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적 비디오 아트의 1세대 작가로 저희가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과 입체, 사진, 비디오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아울렀던 그런 작가였는데요. 흔히들 비디오 아트 그러면 백남준 작가를 굉장히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근데 백남준 작가는 저희가 일컬어서 비디오 아티스트 세계적인 작가로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경희 작가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한국의 그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무겁게 저렇게 TV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보면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돌의 주제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대한 그 주제를 통해서 그가 계속 비디오와 영상과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돌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사물이고 그 고정된 사물을 통해서 구현들이 그 안에 그 이미지, 소위 말해서 그 비디오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가 약간 이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의 사물인 그 돌의 형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촬영하는 그 돌 쌓기에 그 또 다른 이미지의 형태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가상, 그 다음에 그 가상 안에 있는 것 또한 실제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접합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돌이라고 하는 그 묵직하고 무거운 변하지 않은 물성들에 대한 연구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박경기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휴지 물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휴지가 물감을 이렇게 흡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1978년도 돌과 레진으로 다시 이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과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레진과 돌의 형태가 거의 합을 이루고 있죠. 다른 속성의 물성이 결합된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연물과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가 합성이 결합해서 또 다른 혼합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88년도에 만들어진 거 역시 21년도에 다시 제작된 것이지만, 이거 역시 똑같은 돌이지만 똑같은 돌의 쌓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돌의 형태가 역시나 두 가지의 버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작가들이,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소개를 했지만 외에도 다른 작가들이 그 당시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개념미술이라는 용어 대신 어떤 다른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물의 언어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곽인식이라고 하는 작가로부터 인간이란 사물과 언어를 규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의 근원이 이 사물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창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물이 갖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사물로 그것에 대처하는 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개념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념 미술, 한국의 개념 미술은 조금 서방의 개념 미술과는 차별점이 있는 것이, 저희는 조금 더 자연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물성적인 연구와 퍼포먼스 희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그런 이해의 측면과 어떻게 그 관계항, 소위 말해서 몸과 사물과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언어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합을 이루면서 작가가 매개가 되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물체와 그 다음에 그것의 표현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작가들과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